은하 중심에 막대가 있고 그 끝에서부터 나선팔이 시작하는 듯한 빗장 나선 은하들도 있다. 빗장 나선 은하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여기 봤을 적에 나선만 중심에서 나오는 나선이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일단 이런 막대기 모양이 있고 그 끝에서 나선이 생기는 이제 빗장 나선 은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1조 배 이상인 거대한 타원 은하도 있다. 은하들의 모양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은 질량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로부터 거대 나선 은하가 여러 개의 은하들이 병합돼 생긴 것으로 여긴다. 거대 타원 은하라는 것은 질량이 크다라는 그런 사실로부터 여러 개의 나선 은하가 그러니까 거대 나선 은하가 여러 개의 은하들이 병합돼 생긴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개수로 보면 외소 타원 은하가 우주에서 제일 많다. 외소 타원 은하라는 것은 태양의 100만 배, 질량이 태양의 100만 배에 불과한 작은 은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거대 타원 은하는 1조 배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불규칙 은하들도 있다. 은하들도 쌍성기의 별처럼 서로 맞물려 돌거나 은하 중심의 주위를 도는 별처럼 궤도 운동을 한다. 은하들도 쌍성기의 별처럼 서로 돌든지 아니면 은하 중심의 주위를 도는 별처럼 궤도 운동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은하들도 별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중력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은하단 중에서 구성 은하들이 구대칭의 분포를 하는 것도 있다. 구대칭이라는 것은 어떤 거에 자리가 있을 때 그것의 구에서의 자리를 봤을 때 그 구에서 그 반대쪽에 있는 이런 대칭이라는 거죠. 이런 은하단의 구성 은하들은 거의 대부분이 타원 은하다. 그리고 은하단 중심에서 거대 타원 은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거대 타원 은하라는 것은 은하들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모양이 구대칭에서 크게 벗어난 은하단에는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들이 많다. 그러니까 은하단의 모양이 구대칭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들은 그 안에 나선 은하랑 불규칙 은하들이 많다. 자, 은하들이 근거리에서 충돌하면 각각의 은하 내부에 흩어져 있던 성간기체와 성간티끌이 서로 충돌해서 높은 온도로 가열된다. 은하들끼리 이렇게 충돌하면은 그 내부에 있던 성간기체와 성간티끌이 충돌해서 높은 온도를 낸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도 우리가 은하가 별들의 모임인데 별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여기 있으면 하나는 저쪽 가 있고 굉장히 별들 사이가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하 충돌을 하면 성간 기체하고 성간 티끌은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높은 압력, 높은 온도로 가열이 되는데 별들은 충돌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별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근데 별들이 충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스쳐 지나감에도 서로를 비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은하의 전체적인 모양의 변화가 온다. 별들이 서로를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그 두 개의 은하의 모양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한 은하와 다른 은하가 정면으로 부딪히면 구성별들의 상당수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오면서 은하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별들의 상당수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은하가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기도 한다. 작은 은하가 자기보다 훨씬 큰 은하와 정면으로 충돌하면 지름이 수천 광년에 이르는 고리 은하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은하가 있고 작은 은하가 있으면 작은 은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은하는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만들어진 유동성 구조물이다. 강체가 아니다. 강체라는 것은 형태하고 그 구성 물질들이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은하는 형태는 유지돼도 그 안에 구성원이 매 순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서로. 수천만 또는 수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X선, 적외선, 전파를 강력하게 내놓는 복사원들이 여러 개 알려져 있다. 근데 이제 천문학자들이 이것이 은하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폭발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수천만, 수억 광년 떨어진 데서 이제 X선, 적외선 전파 이런 것을 강력하게 발사하는 그런 복사원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천문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은하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폭발이다. 근데 이제 더 먼데 수십억 광년 너머에는 은하 중심의 폭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격렬한 변동을 겪고 있는 천체들이 있는데 이것을 준성 또는 회의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십억 광년 거리에서 은하 중심부의 폭발보다 더 격렬한 변동을 겪고 있는 그런 천체가 퀘이사 또는 준성이다. 처음에는 이제 겉보기에 별과 구별하기 어려워서 이것이 우리 은하에 속한 천체로 이제 알았다 이거죠. 처음에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이구나라고 했는데 분광 관측을 통해서 적색 이동을 측정해 본 결과 준성체가 우리 은하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천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색 이동은 뭐예요?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물체가. 그래서 이 퀘이사라는 것이 우리 은하에서 멀리 떨어진,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천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우리에게서 후퇴하는 속도가 광속의 90%에 이르는 준성체들도 있으니까 그들은 우주의 아주 변방에 있는 것이다. 광속의 90%로 멀어져 가고 있으면 그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겠죠. 근데 이제 준성체들이 그렇게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 밝기가 별만한 것을 보면 그들이 원래 광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준성체들이 별 정도의 밝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원래 광도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광도를 환산해 보니까 초신성 1000개가 동시에 폭발할 때 예상되는 밝기의 수준이다. 준성체라는 것이 그만한 폭발력이 있다. 그래서 100조짜리 X1과 마찬가지로 준성체의 변광 주기가 무척 짧기 때문에 격동의 현장은 태양계보다 좁은 영역에 국한된다. 그 100조짜리 X1을 봤을 때 그랬잖아요. 이제 반짝거리는 주기가 어떤 일정한 시간이라고 했을 때 그 반짝거리는 천체의 크기는 빛의 속도 곱하기 그 천체의 지름 그게 거리가 되겠죠. 그것을 넘는 범위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보다 크면 그 주기로 반짝거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짝거리는 크기가 반짝거리는 주기가 짧을수록 그 천체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예요. 퀘이사의 에너지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전대미문의 거대한 파괴가 퀘이사 내부에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다. 그래서 어떤 퀘이사 내부에서 거대한 파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별들은 은하수 은하의 내부에서 잘 정돈된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 구상 성단들은 은하의 원반 방향
은하의 원반을 향해 곤두박질하여 원반을 뚫고 나갔다 되돌아오는 진동운동을 해석한다. 그래서 이제 은하가 이제 원반 형태다. 원반. 이렇게 했을 때 구상성단은 뭐예요? 구 모양의 별의 집단. 이 원반이 있을 때 구상성단이 진동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원반이 있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뚫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은하 모양의 변화를 직접 관측한 적은 없다. 왜?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의 운동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은하수 은하의 중심 원반이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2억 5천만 년이다. 2억 5천만 년이 걸려야 은하의 중심 원반이 한 바퀴 돈다는 거죠. 그래서 은하의 중심부는 힘을 가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강체처럼 회전한다. 그래서 아까 은하 자체는 강체 운동을 하지 않지만 은하 중심부는 강체 운동을 한다. 강체라는 게 뭐예요? 모양이 변하지도 않고 그 구성 성분의 위치가 변하지도 않는 위치가 아니고 구성 성분이 변하지 않는, 그죠? 근데 이제 은하 중심부에서 벗어난 지역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처럼 케플러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케플러 법칙이 뭐예요? 어떤 이제 천체가 회전하는 운동을 할 때 속도의 제곱이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일수록 더 중앙부는 강체 운동,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돌지만 그 멀리 갈수록 더 멀리 있는 데가 더 천천히 돌고 그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것은 더 빨리 돌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는 감소하고 회전 주기는 증가하므로 하나의 나선팔에서 은하의 중심에 가까운 부분이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먼 부분보다 짧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제 중심에서 멀리 있는 별이 훨씬 더 느리게 돌린다. 주기도 길다. 가까운 별은 빨리 돈다. 주기도 짧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나선팔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은하의 중심의 주위로 점점 더 팽팽하게 감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더 가까운 데가 더 빨리 도니까 나선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선풍기처럼 도는 게 아니라 나선이 이렇게 늘어진다라는 거죠. 감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부가 더 빨리 도니까. 하나의 별이 은하의 중심을 도는 속도는 일반적으로 나선팔의 패턴이 움직이는 속도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나선팔의 모양이 있으면 그 별이 그 모양을 따라서 쭉 같이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선팔의 모양이 있는데 그 별이 예를 들어서 뒤처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나선팔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은하 중심을 일주한다. 그러니까 나선팔의 운동이 강체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구성원들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그 모양은 남는데 그 구성원들이 가까이 있는 중심에서 가까이 있는 별은 더 빨리 돌고 멀리 있는 별은 더 늦게 돌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은하에서 태양이 은하의 중심을 한 바퀴 도는데 2억 5천만 년이 걸린다. 그렇죠. 우리 은하 안에는 뚜렷하게 드러난 나선팔이 두 개가 있다. 우리 은하라는 것은 뭐예요? 은하수 은하에서 나선팔이 뚜렷한 게 두 개라는 거예요. 태양이 은하 중심을 일주하는 동안에 하나의 나선팔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4천만 년. 다음 나선팔을 만날 때까지 나선팔 바깥에서 보내는 시간이 8천만 년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선팔이 돌아갈 때 태양이 그 나선팔 안에 있는 시간이 4천만 년.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선 팔을 벗어나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8천만 년 그런 주기라는 거죠.